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재테크 세 번째 시간, 재개발 그 중에서도 공공재개발 속도를 낸다, 파격적인 혜택을 포함한 입법 내용으로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되고 있는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2020년까지 서울 도심 내 7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5.16 부동산 대책의 핵심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이 아닌 SH,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 및 사업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되면 도시규제 완화, 사업성 보장, 사업비 지원, 신속한 인허가, 이런 네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구역 선정 절차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LH, SH 감정원에서 주민대상 사업 컨설팅을 9월에 국토부 서울시에서 후보지 공모할 계획입니다. 10월에서 11월까지는 LH, SH에서 주민 동의 및 계획 수립을 하고 12월 중으로 사업 시행자 및 지구 지정이 있을 계획입니다. 공공 시행자 지정은 공공 단독 시행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공공조합 공동 시행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2년간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되지 않거나 공공시행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예정구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단 지자체는 한 차례에 한해 1년간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정비구역은 총 531곳으로 추산되고, 그 중에서 재개발 사업장은 357곳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부 재개발 구역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등으로 장기 침체 중입니다. 실제 지금까지 102곳의 재개발 구역이 10년간 조합 설립에 실패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개발 대상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안전우려 건축물 재건축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지역에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우려 건축물 재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에 나오는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소유자 80%만 동의해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안전사고 우려의 경우는 설비, 지붕, 벽 등 기능 유지가 곤란할 때와 건축물이 낡아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구조적 결함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안전우려 건축물 재건축 대상은 용산구 이천동 증산 시범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 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의 장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도시규제 완화입니다.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 되겠습니다. 이거는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종상향이 이루어지면 용적률이 올라가고 필요한 경우 법정 상한 용적률을 일부 초과해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3종 주거지역인 경우 법정 용적률은 300%, 서울시 조례는 250%인데 여기에 120%를 적용하게 되면 360%까지 용적률이 가능합니다. 준주거지역의 법정 용적률은 500%이고 서울시 조례는 400%인데 이것이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1000%까지 가능한 것이 종상향 되겠습니다. 또한 기부 체납 조건이 임대주택에서 임대주택과 현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상 보장 내용입니다. 관리처분 시 분담금을 확정시키고 분양가 사경조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비주거지역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매입하는 조건입니다. 사업비 지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연 1.8%로 사업비 융자가 가능하고, 이주비는 원주민에 한해서 3억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임차 보증금 70% 연 1.8%까지 가능하고, 기반시설 국비 지원은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인허가, 도시계획은 서울시 전남 도시계획 수권 소위 5, 6명의 분과위에서 처리를 하도록 할 것이고, 사업계획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통합해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법정 상한 초과를 120%로 구체화했습니다. 현재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인데 여기에 120%를 적용하면은 용적률이 360%가 되는 것입니다. 대신 늘어난 면적의 20에서 50%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서 기부채납해야 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지자체에서 다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 재개발의 초과 용적률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이 50에서 70%라는 점에서 매우 완화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추가된 것이 국민주택 규모는 85평방미터제곱 이하 주택을 말하는데, 일반 재개발에서는 60평방미터제곱 이하 소형 주택을 기부채납받았으나 공공재개발에서는 30평형인 85평방미터제곱까지 받기로 하였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또는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해야 하고, 특히 공공임대는 전체 물량의 20%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지분형 주택은 재개발 구역 내 소형 필지를 가진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분담금이 부족한 조합원과 LH, SH 등 공공시행자가 주택을 지분으로 10년간 공동 소유하고 그 이후에 조합원이 지분을 매입하거나 처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가 제외됩니다. 또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주택 공급 활성화 예정지구로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예정지구에서는 신축이나 지분 분할 등이 금지가 됩니다. 지구 지정 이후에 들어온 조합원에 대해선 감정평가액보다 비싼 일반 분양가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또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서 공공재개발은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 이외에 지자체가 부여한 내용 등 8개 항목을 통합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사업 시행까지 통상 40개월 걸리던 것이 18개월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되어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일반 재개발과 공공재개발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자료에 따르면 서울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조합원 300가구가 일반 재개발을 추진하면 총 600가구를 지을 수 있지만, 공공재개발로 하면 700가구로 100가구를 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공재개발의 서울시 용적률 인센티브 기부채납 비율이 30%고 기부되는 주택이 중형인 85제곱평미터라고 전제를 해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재개발로 지어지는 600가구는 조합원 물량 300가구에 일반 분양 155가구, 공적임대, 공공임대 플러스 민간임대는 145가구로 구성이 됩니다. 반면에 공공재개발로 지을 수 있는 700가구는 조합 물량 300가구, 일반 분양 200가구, 공공임대 140가구, 민간임대 지분형 주택이 60가구로 이루어집니다. 공공재개발은 전체의 20%를 공공임대로 하는 의무조항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게다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공공임대수는 두 경우 모두 60가구로 똑같지만 일반 재개발은 60평방미터제곱인 소형 주택이지만 공공재개발은 중형인 85제곱평방미터인 주택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동의율 조건 등 완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SH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면 주민 동의율이 50%만 채워도 재개발 추진이 가능합니다. SH 단독 시행의 경우 예전과 같이 66% 동의율을 받으면 됩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주민 동의율 60%와 토지 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지만 2020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민 동의율이 3분의 2로 명기되어 있어서 일선구청에서는 66%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규로 재개발을 하려는 지역뿐만 아니라 기존 재개발 사업지도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경우 주민 동의율 50%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2020년 8월 4일 정부가 정비 예정 및 해제 구역 등에 대한 공공재개발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향후 강북지역에 재개발 광풍이 불 전망입니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곳이 176곳인데 그 중에서 145곳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이기 때문입니다. 주거 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 재개발 규제를 없앤 것입니다.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했던 구역에 공공이 참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사업성이 개선되고 주거환경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이루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에서 나오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인수해야 하는데 민간의 신속한 인수를 위해 일개 업체가 단독 입찰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2일 현재 공공재개발 관련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흑석 2구역, 성북 1구역, 양평 14구역 등 3곳에 이릅니다. 6개 사업지구에 대한 비공개 설명회를 진행했고 향후 추가로 6곳에 대한 설명회도 추진하여 연내에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북 1구역에서는 최근 분양 예정인 빌라만 해도 약 100가구가 되겠습니다. 빌라업자들은 큰 주택을 매입해 여러 개로 땅을 쪼개 12평짜리 빌라를 마구잡이로 신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노후 불량 주택 비율 하락으로 재개발 사업 기준에 미달될 수도 있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공공이 개입한다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 주민 동의율 50% 적용은 매우 파격적인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 유명한 마포구 아현 1구역은 2017년부터 개발을 추진했지만 최근에야 주민 동의율 67.4%를 받아서 요건을 채운 것입니다. 재개발 특성상 대로변에 있어 수익이 잘 나는 상가들이나 영세 세입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주민 동의율 요건을 채우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 향후 주거 환경 개선 및 수익을 노리고 공공재개발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지만 HUG의 분양가 규제가 유효하고 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공동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불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재개발의 추진이 되는 경우 여러가지 장점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조하셔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